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록 오렌지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초록 오렌지 TV의 호스트 양진을 천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게 시류 따르는 것 같은데요. 요즘 거리에 나가면 그러게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굉장히 즐겁죠. 바쁘기도 하고 학생들이 돌아왔어요 학교에. 그렇죠. 맞아요.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됐죠. 네, 대면 수업 시작됐고 대면 상담이 시작이 돼서 학생들이 막상 또 학교에 돌아오니까 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상담의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예요. 네네. 학생들의 복지도 중요하니까요. 공부 그쵸. 이상으로 중요해서요. 네네. 그런 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요즘에 이제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의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내 복지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하지만 어디론가 이렇게 바람을 쐬러 가고 싶기도 하고 외출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위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풍차를. 너무 좋아요. 이 네덜란드 같아요,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너무 그래서 좋아요. 저희가 직접 캠핑을 갈 수는 없지만 약간 좀 캠핑 분위기를 내보고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라도. 예.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좀 저희 즐겁게 한번 돌봄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합니다. 이것도 복지거든요. 사실 일도 즐겁게 할 수 그렇죠. 있게끔 네네, 환경을 또 좀 맞습니다. 만들어 보는 거. 오늘 굉장히 또 설레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캠핑을 온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도 있고 램프를 맞습니다. 켜놓으니까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 네.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15분 거리 내에 캠핑장이 있다. 갑자기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일단 이게 약간 배경이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기분이 완전 달라요. 그쵸. 네, 느낌이 정말 달라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고 또 초고령화 맞습니다.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일본이 우리에게는 정말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일본에서 공부 오래 하셨잖아요. 네. 또 현장에도 계셨고 네. 좀 구체적인 얘기 오늘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참 많이 이렇게 연수라든지 어떤 그런 투어를 많이 오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시다 보면 언제부턴가 일본의 그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팀들이 언제부턴가 많아졌었어요. 수요가 있구나. 진짜. 네. 우리 왜냐면 굉장히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그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분들이 정말 배우기에 굉장히 좀 가깝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네. 우리의 멀지 않은 미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아마 그런 준비를 위한 작업이 아니었나, 그 지역에서의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10년 전에 우리 박사 과정을 할 때는 개호보험을 우리 지금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비슷한 제도인데 그 개호보험을 배우러 많이 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보니까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네네. 정말 백화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일본의 현재 좀 현상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저희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요. 일본의 지금 이제 고령자 인구가 엄청 많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65세 이상의 인구뿐만이 아니라 75세 이상의 인구들이 후기 고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기 고령자의 인구가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아마 18% 이상을 이제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5년이면 되게 가깝잖아요. 지금 22년이고. 3년 후에요. 네. 네. 근데 우리 인구의 그러니까 일본 인구의 18% 이상이 75세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65세가 아닌 75세 이상이에요. 거기다가 2035년도가 되면 20%가 넘어간다는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좀 믿을 수가 어마어마하죠, 없는, 사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가 노노케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핵가족화에 따른 보면 정말 노노케어라는 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둘이서 서로 돌봄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또 많이 봤던 케이스 중에는 두 분 다 인지증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서로 두 분이 인지증에 걸리신 두 분이 같이 또 생활을 하시면서 약간의 경증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본다든가 그렇지. 좀 이런 일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사회보장 체계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네. 이거는 정말 고령자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의 문제가 또 될 수 네,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분이 같이 인지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치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그걸 인지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게 닌치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닌닌케어라는 말이 있어요. 아하, 그거는 할아버지도 인지증, 할머니도 인지증. 그래서 그런 두 분이 서로 같이 케어를 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닌닌케어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또 우리 시대의 새로운 또 풍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생애 미혼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결혼하지 않는 분들 혹은 또 1인 가구로 오랫동안 사시면서 결과적으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그렇죠. 분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사회보장 체계가 곳곳에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75세 이상이라면요, 우리가 정말 노인성 질환이 언제 어디서 우리의 네, 생명을 맞습니다. 위협할 수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라도. 네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도시의 고독사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셔서 네. 좀 그런 얘기를 좀 일단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서 2010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0년도에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영을 했어요. 아, 기억하죠. 무연사회라는. 예, 네. 선풍적인 인기를 네. 끌기도 했고 되게 가슴도 많이 아팠는데 맞아요. 현실이었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그 무연사회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정말 그 사회의 그 지역의 고독사에 대한 인식이 맞아요. 정말 그 고독사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확 퍼진 계기가 됐던 다큐멘터리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무연사회라는 건 말 그대로 무연, 연이 없다라는, 인연이 없다라는 관계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연사회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동경에서 1년에 그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3만 명.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한 주택에서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됐는데 거의 다 썩어 없어지고 백골만 남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사체를 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의 몸이 정말 다 썩어서 없어지고 없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한 3년 8개월 정도 만에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년 넘는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 집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너무너무 외롭게 죽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지금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네. 이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정말 사회보장 체계가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마을 안에서 지역 안에서 1인 가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독거 가구죠 사실은. 근데 되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통계에 취약해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네. 사회 통계 저희가 이제 매년 내고 있는데 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이 분들의 유형을 나누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유형화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많이 놀랐는데 1인 가구들의 네트워크를 연구 논문들을 봤거든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퍼센트가. 맞아요. 1명 이상 2명이 없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힘들 때
연락할 곳이 한국에 누가 있는가라는 걸 물었을 때도 똑같았던.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네네. 국고 어르신들도, 다문화 그렇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연고가 없구나. 이게 무연이라는 맞습니다. 말이 굉장히 슬픈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어쨌든 그 NHK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노인들의 어떤 그 생활, 그 실상을 좀 더 담기 위해서 시리즈로 이제 매년 이제 맞아요. 제작을 했었어요,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2013년 그 다음에 이은 게 네. 노인 표류 사회라고. 기억하죠. 네. 그래서 네. 그 부제목이 죽을 곳은 어디에? 아, 정말 죽을 곳을 찾아 전전하는 노인들. 이런 그렇지. 게 그 서브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이제 석사 과정에 있을 때였어요. 석사 1학년 때였나?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같이 보고 토론을 하는데 정말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렇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을 곳을 찾아서 전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제 이랬는데 이게 정말 시설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쇼트 스테이라든지 이런 데 잠깐 단기간으로 가 있다가도 또 옮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용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라든지 다양한 사회 보장 체제가 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이 맞습니다. 감당해야 될 비용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 비용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고독사로 그냥 맞습니다.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개인들이 감당하는 부분도 최소화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게 모럴 해저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또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네. 부분들을 막아가면서 그러니까 정말 촘촘한 제도를 만드는 건 전문가들의 맞습니다. 일이기도 하고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요. 앞으로 좀 기관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님들하고 네. 또 한번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독사 문제, 1인 가구의 문제 어떻게 국가가 또 뭐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네네. 고민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하나 우리가 가지고 왔잖아요. 당신이 하류 노인이 되는 날. 저는 좀 먹먹했어요. 사실은 우리 상류 하류라는 말에서도 사실은 좀 어감이 굉장히 슬픈데 하류 노인, 우리가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네. 삶인지를 맞습니다. 지금 사례 몇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네네.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번 하는 시간 있겠죠? 시간도 있을 겁니다. 예, 네. 한번 같이 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참여하실 수 있게끔 수다방을 한번 만들어 네네.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하류노인이라는 거는 일본의 신조어예요. 그래서 신조고 지금은 이제 또 신하류노인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류노인이라는 거는 2015년도에 후지타 다카노리라는 이제 NPO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낸 책입니다. 하류노인인데 제목이 하류노인인데 참 말씀하신 또 상류 하류로 나누는 게 너무 이게 참 좀 그렇죠, 기분이. 그런데 이제 이 책이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하류 노인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첫 번째 가져봤습니다. 수다방은 이 책으로 한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하류 노인이 되는 날이라는 거는 하류 노인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저희가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그 생활보호 기준 상당에 있지만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차상이라고. 그쵸. 예, 우리나라에서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걸려있는 그 고령자들을,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들을 하류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가지 않게 어떻게 하면 그렇죠. 예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 책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예, 우리 한번 같이 또 수다방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아쉽지만 또 다음 편에 이어서 우리의 네. 복지수다는 또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